안녕하세요. 강의 제목에서 보셨듯이 증여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과세 당국인 국세청의 상속 증여세법상 부과 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는 가족 간 통장 거래의 증여세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족 간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계좌 거래에서 현금 증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다툼에 대한 판례인데요. 2015년의 판결이지만 현재까지 부부간 통장 거래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부부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했거나 인출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라고 추정하지 말고 그 돈이 증여라는 사실이 명백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부과를 했다면 그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남편이 부인에게 2년여간 35회에 걸쳐서 배우자에게 13억 3,851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 국세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금액이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단순히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과세 당국이 입증을 해야 한다. 즉, 이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부부는 가정 경제 생활 공동체로서 생활비 등 일정 부분은 서로의 상대방 통장에 입금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우선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를 보게 되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이 있는데요. 제1항을 먼저 살펴보면 재산 취득 자금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여서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망을 보게 되면 재산 취득자금 또는 부채 등의 상환자금 등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 의한 과세 기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부부간 통장 거래 시에 증여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단순히 상대 배우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청이 증여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단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송금 이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상대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부 공동의 가정 생활비를 벗어나는 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이런 경우에 부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 간의 계좌이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사용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사안별로 각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대법원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외국의 손자에게 유학 자금을 송금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되겠는데요. 본 판례의 쟁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할머니가 외국 유학 손자에게 월 900만 원 정도 총 3억 3천만 원의 유학 생활비를 보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부모님이 있음에도 따로 할머니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금액이 클 뿐더러 단순히 용돈이라고 보기에는 이 돈이 없으면 유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1차적으로 자녀는 부모가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는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상의 법조문을 보시는 것처럼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를 세법에서 딱 얼마까지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치료비,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비 등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수긍할 만하네,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법상의 부양의무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 대상자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와 생활능력은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등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부모 등이 자녀에게 금전 등을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의 질의 해신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 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가족 간의 무상으로 금전 거래나 계좌 이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이나 확인을 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편법 증여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과세 사례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서 자력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추징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부모의 법인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배우자나 자녀, 연소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한다든지 가족 명의로 가공급여를 계상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누락해서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자금을 송금을 해서
우회적인 편법 증여를 하는 등 여러 추징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연수자 등이 고가의 부동산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금의 성격이 편법 증여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고, 특히 가족 단위라도 가급적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거래는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자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놓아야 되겠고요.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을 대비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갖춰둬야 되겠습니다. 자력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부득이하게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나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상속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 시에 최대 15년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추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